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금융 뉴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서연입니다.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오늘도 알찬 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무려 2.74% 급등하며 강한 상승 마감을 기록했고요.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수 공시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68,000달러 선에서 순 고르기 중이고 빗썸 IPO 연기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주식시장 전문가 민수 씨 나오셨습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해설위원 민수입니다. 오늘 시장이 꽤 활기찼죠. 저도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하하. 하하, 맞아요. 오늘 지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코스피가 2.74% 급등하며 5,377.30으로 마감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정도 오른다는 건 사실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스프링이 한 번에 튀어오르는 것 같은 장이었습니다. 2.74%면 정말 큰 폭이네요. 이렇게 강하게 오른 이유가 뭔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술주 강세, 둘째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공시 중에서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수가 여럿 눈에 띄었는데요. HLB 이노베이션 소식도 있었죠? 맞습니다. HLB그룹의 김태한 회장이 HLB 이노베이션 주식을 무려 21만 주 매수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회장이 직접 이 정도 규모로 자사 주식을 사들인다는 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나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믿는다는 강한 신호로 읽힙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럼 HLB 이노베이션 어떤 회사인지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HLB 이노베이션은 HLB그룹 계열의 바이오 헉스케어 관련 기업인데요. 그룹 차원에서 사업 확장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점에 회장이 직접 지분을 늘렸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직접 산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네요. LG CNAS 소식도 있었죠? 네, LG CNS의 현신균 대표가 자사주 2,500주를 매수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HLB 이노베이션보다 작지만 IT 서비스 대형주인 LG CNS 대표가 직접 주식을 산다는 건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경영진이 직접 매수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런 신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영진의 자사주 매수는 흔히 내부자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게 반드시 단기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 흐름과 실적 추이를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엔 좀 다른 성격의 뉴스인데요. 한울반도체 전환사채 행사가액 조정 소식도 있었어요. 네, 한울반도체가 시가 하락으로 인해 전환사채 행사가액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주식 희석이라고 하는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어요. 주식수가 늘면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한울반도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정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기업으로서 업황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재무구조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십자일빙 실적 소식도 있었는데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녹십자웰빙은 2023년 매출 1,205억 원에서 출발해 2025년까지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마무리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어서 코인 시장 전문가 준혁 씨 나오셨습니다. 준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 해설위원 준혁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신나게 달렸는데 코인은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 얘기 자세히 해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주식이 2% 넘게 오르는 날인데 코인은 왜 조용했을까요? 사실 요즘 코인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 꼭 같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비트코인은 오늘 68,000달러 초반에서
특별한 방향을 못 잡고 정체된 모습이었고요. 이더리움은 그나마 1.7% 소폭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8,000달러 선에서 멈춰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간이 일종의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 압력이 생기고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균형 상태랄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방향을 정하기 전에 눈치 게임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망세가 짙다는 거군요. 오늘 빗서 IPO 연기 소식도 있었는데 이게 꽤 충격적인 뉴스 아닌가요? 맞아요. 시장에서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빗선이 내부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IPO 일정을 2028년 이후로 미뤘거든요. 국내 대형 거래소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연기된다는 건 내부 신뢰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에요. 시스템 오류라니 거래소 신뢰도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거래소는 신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빗서 측도 IPO보다 신뢰 회복을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방향 자체는 맞지만 투자자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식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분기 동안 코인 예치금이 줄고 증시 대기 자금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흐름인가요? 이건 자금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주식 시장 쪽으로 이동하거나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코인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시기라는 투자자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는 부정적인 신호인가요? 꼭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관망 자금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보는 게 맞고 비트코인이 68,000달러 선을 확실히 돌파하느냐가 다음 방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 시장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준혁 씨도 이따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무리 코멘트 시간입니다. 먼저 민수 씨, 오늘 주식시장 총평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오늘 코스피 2.74% 급등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반등과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수 공시가 맞물린 하루였는데요. 다만 한 번의 급등이 추세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으니 다음 주 흐름도 차분히 지켜보시길 꼬합니다. 코인 시장은 지금 에너지를 충전하는 구간처럼 보입니다. 비트코인 68,000달러 저항선과 빗선 이슈가 단기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자금이 언제 다시 유입될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씨, 준혁 씨, 오늘도 알찬 해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시장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금융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현명한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